초등학교 4학년 도윤이가 엄마와 외식을 하러 나섰습니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설렁탕집. 아이가 알러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성분 좀 알고 먹을 수 있어요? 치즈가루도 약간 들어가서 땅콩가루하고 치즈가루가 있어요. 다 들어가요? 조금 들어가요. 설렁탕에. 치즈가 들었단 말에 도윤이와 엄마는 그냥 나와야 했습니다. 이번엔 추러스집. 여기에 뭐 우유 성분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있어요? 우유 가루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들어가는 건 없어요? 일단 추러스에는 들어가요. 추러스 대신 소시지를 먹으려고 했더니 소시지에도 우유가 들었다고 합니다. 더 들어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도윤이는 우유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마시는 우유뿐 아니라 우유 성분이 들어간 모든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런데 빵이나 과자 말고도 우유가 들어간 음식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카레 전문점에서 파는 카레 안에도 우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안 드십니다. 그럼 여기서는 먹을 수 있는 메뉴는 없어요? 네, 다 카레 베이스에 가는 거라서 도윤아 여기도 안 되겠다. 미안해. 샐러드 매장에선 구경만 했을 뿐인데 도윤이는 코가 간지럽다고 말합니다. 샐러드 안에 있는 치즈 때문, 우유와 치즈 냄새만 맡아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코 간지러 아니면 코 간지러워? 치즈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 정도는. 보통 식품 알레르기라고 하면 특정 음식을 먹고 두드러기가 나는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도윤이는 우유를 먹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100명 가운데 4, 5명가량. 이 아이들과 가족들에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자 전쟁터입니다. 도윤이는 이 유명 아이스크림 가게에 처음 와봅니다. 신이 났습니다. 우유가 안 들어간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건 31개 중에 단 하나. 도윤이 엄마는 아이스크림 뜨는 주걱을 한번 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주걱에 우유 성분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 종업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얘 뜰 때 그거 깨끗하게 씻어서 새 걸로 해주실 수 있어요? 다른 거랑 폼이 섞이죠, 그러면. 번거로우시죠? 어떻게 나오는지. 몇 차례 더 부탁한 끝에 어렵게 주문한 아이스크림. 그런데 도윤이는 먹지 않고 입술에 묻히고 한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얼굴에 왜 묻히는 거야? 그냥 묻히면 5분 안에 반응이 올라와서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알 수가 있고. 원래 안 먹던 음식 먹을 때 늘 이렇게 해? 네. 한 패스트푸드점에선 음식 성분을 물어봤다가 면박을 당했습니다. 아, 빵에는 우유가 들어가요?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지금 방법은. 그러면 김밥집에선 칼과 도마를 씻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치즈가 묻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잘못 먹으면 생명이 위험해져 자세히 물을 수밖에 없지만 유별난 사람 취급받기 일쑤. 어린 도윤이에게 이런 상황은 늘 바늘방석입니다. 표정이 어땠어? 좀 짜증나고 까칠하고요. 그런 거 보면 어때? 그 전문 누나들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눈으로 막 바라보는 것도 싫고. 먹고 싶은 마음보다 그게 더 커? 네. 안 먹어도 돼? 그래서 알레르기 환자 가족들은 대부분 집에서 밥을 해먹거나 도시락을 싸서 다닙니다.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윤이 엄마 한은진 씨가 장 보는 걸 지켜봤습니다. 종윤이가 우유와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식품 뒷면 성분 내역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떡갈비와 훈제 오리처럼 전혀 예상치 않은 음식에 우유 성분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 늘 조마조마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세지에 우유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면은 이거는 우유가 안 들었고요. 이거는 우유가 들었거든요. 그나마 성분 표시가 돼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 프라이드 치킨엔 우유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우유가 들어가 있어요. 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아, 그렇게 작은 양이. 이거는 표기가 안 돼요?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들에겐 한 끼 한 끼가 지뢰밭 통과하듯 눈물겨운 전쟁입니다. 의현이 아빠는 오늘 라면 끓이기에 도전했습니다. 의현이가 밀가루와 계란 알레르기 때문에 라면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쌀로 라면을 만든 겁니다. 면을 젓가락에 돌돌 말아서 꼬불꼬불한 면발 흉내도 냈고 육수는 100% 사골 국물만 썼습니다. 예전에 한참 놀고 있었는데 친구가 엄마가 라면 끓였다고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가버렸어요. 그 후에부터 라면 먹고 자기도 싶어. 라면 해달라고. 우와! 먹어야지. 맛있다. 아, 맛있어? 라면 먹고 싶었어? 라면 말고 또 뭐 먹고 싶었어? 생선 먹고 싶어. 생선. 아, 생선도 못 먹어? 물고기. 생선도 못 먹어요? 한 아이가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면 동생이나 다른 가족들도 잘 먹지 못합니다. 제일 속상할 때는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뭐 외식을 아예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아이 도시락을 싸갖고 가는데 가족들은 맛있게 음식을 먹는데 시원이는 그냥 자기 싸운 거 다 식은 이런 거 먹을 때 그럴 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몸에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걸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 몸속엔 IgE라는 항체가 있는데 이 IgE 항체가 특정 음식을 유해 물질로 판단해 과민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유와 계란, 콩과 밀 알레르기가 가장 흔하고 최근엔 땅콩과 견과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드러기가 나거나 혈관이 붓고 심한 경우 기도가 막혀 아나필락시스라는 알레르기 쇼크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산소 공급이 먼저 안 되겠죠. 특히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그때는 혈류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아주 치명적으로 심장이나 머리, 뇌 이런 데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겁니다.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9살 김찬희 군. 찬이는 3년 전 학교에서 급식으로 나온 카레를 먹고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카레에 우유가 들어있었던 것. 우유가 들어간 카레를 먹고 나서 몸이 막 입술이 가렵고 그러니까 담임교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담임교사가 그걸 알았으면은 좀 조치를 했어야지 되는데. 담임교사는 심각하게 보지 않았고 응급 조치할 시간을 놓쳤습니다. 결국 뇌사 상태로 1년 반 만에 찬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재판을 벌였지만 결국 학교보다 본인 책임이 크다며 재판에서도 졌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학교에 보낸 부모의 책임이라고 그러고 학교에 간 아이의 책임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결국 부모가 24시간 아이를 감시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알레르기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레르기가 있다고 급식이 따로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아이들이 흘린 음식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연령대의 아이들은 많이 흘리고 먹잖아요. 우유 시간이 있고 뭐 우유를 쏟거나 이러면 쟤는 또 쇼크가 오기 때문에. 5살 시연이 엄마는 올해 초 어린이집 설명회에서 딸에게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니 조심해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바로 그날 선생님이 요구르트를 먹이는 바람에 아이가 쇼크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구토하다 기도에 걸렸나 봐요. 애가 갑자기 막 숨을 못 쉬고 방방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산소호흡기 차고 그래서 한참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못 보내겠더라고요. 제가 있었는데도 이런 사고가 터졌는데. 이처럼 알레르기에 대한 무관심 또는 잘못된 상식은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유산균 음료나 이런 거 판매하시는 분들 이거 먹으면 나서요. 이거 먹여야 돼요. 이렇게 강요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나도 어릴 때 그랬는데 지금 다 먹어. 막 먹여봐야 되고 뭐 저도 먹여보고 싶어요. 그걸 먹여보려고 병원에도 가고 그랬는데 전신이 다 부러진 사람한테 그냥 마라톤 가서 그냥 뛰면 일단 어쨌든 다 나아 뭐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 전문가들은 자신에겐 그저 맛있을 뿐인 음식이
누군가에겐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 환자 중에 한 아이가 기차를 탔는데 옆 사람이 카페라떼를 먹고 있다가 쏟았어요. 그래서 얘는 그날 죽을 뻔했어요. 아나필락시스가 생겨서. 식품 알레르기는 죽을 수 있는 병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다 교육을 해서 전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내가 먹는 음식이 남에게는 해가 될 수 있고 무기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대처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환자들은 늘 응급약과 에피네프린이라는 자가 주사를 가지고 다닙니다. 쇼크 상태에 빠지면 이 주사를 맞고 응급실로 빨리 가야 뇌사나 사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현아, 연습을 왜 해? 저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거야? 네. 그런데 법적으로 이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과 부모, 의료인 뿐입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쓰러져도 교사가 주사를 놓으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주사를 놓나요? 그리고 의식이 있더라도 아이가 당황하게 되면 어른도 당황해서 못 놓을 수가 있는데 스스로 주사를 놓기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요? 불편함과 고통, 또 뒤따르는 책임까지 모든 게 알레르기 환자와 가족만의 몫인 우리나라와 달리 이곳은 사회 전체가 각종 배려와 제도를 통해 그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작은 식당, 자리에 앉자 식당 주인은 가장 먼저 알레르기가 있는지 묻습니다. お客様はアレルギーがありますか？私はありません。彼はあります。はい。はい。何のアレルギーですか？牛乳と牛乳ダメ。はい。卵。卵ダメ。はい。 그리곤 우유와 달걀이 안 들어간 음식을 추천합니다. 우유 대신 흰 콩을 갈아 소스를 만들고 버터와 달걀 대신 감주와 두유를 쓴다고 합니다. 10年ぐらい前からアレルギーのお客様がどんどん増えてきました。それで私もすごく興味を持って。 한 유아용품 전문점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7가지 주요 성분들을 아예 뺀 상품만 모아놓은 코너가 따로 있어서 굳이 성분 표시를 따져볼 필요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환자들을 위한 식품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도 있습니다. 保育園とかからも需要があるんですね。で、うちの商品を保育園のが買って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ケースもありますし、だから需要は増えてます。 요코하마시의 한 보육원. 알레르기 아동에 대한 배려는 식단표를 만들 때부터 시작됩니다. 매달 식단을 짤 때 알레르기 아동이 먹을 수 있는지 간호사와 영양사, 담임교사와 부모 4명이 의논하고 못 먹는 재료는 떼서 따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음식은 원장이 직접 먹어보며 성분을 확인하고 다른 아이들 음식과 섞이지 않도록 그릇도 아예 다른 모양을 사용합니다. 黄色い方のラインが入ってるのは除去食の除去がない日でも間違えるといけないので必ず除去がないメニューでもこのトレイに乗せて特別の別の食器を使って給食を乗せ 영양사와 담임교사가 전화로 음식 성분을 또다시 확인하고요. まず内田さんのが上がります。内田優香さんすまし汁のはんぺんの除去です。はい、いただきます。 이렇게 3-4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아이들은 음식을 먹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알레르기 아동들은 따로 앉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전담교사 1명이 알레르기 아동 2명을 관찰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子供の命に関わることですから。子供の命を守ることが私たちの一番大事な役割です。 이렇게 해도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사무실엔 아이들 응급약을 보관합니다. 에피네프린 자가주사도 우리나라와 달리 모든 교사들이 놓을 수 있습니다. 에피네프린을 주사하는 건 의료 행위라기보다 긴급 구조 행위인 만큼 교사들도 주사를 놓을 수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을 내린 겁니다. 命に関わるので、例えばそのエピペンができなくて救急車を呼んでると、時間のロス、病院に着くまでの時間のロスの間にそのお子さんがもっと重症化して。 보육원뿐 아니라 일본의 모든 학교에는 이미 10년 전부터
알레르기 아동의 급식부터 사고 대처 방법까지 담긴 정부의 대응 매뉴얼이 마련돼 있습니다. 学校の責任がありますから、当然本人にも自覚してもらわなくちゃいけないことだけども、これは国を挙げて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対応で、あってはいけないこと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わけですよ。 알레르기 아동들의 고통과 불편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엄마 책임이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엄마가 관리해야 하는 거다 하는 느낌을 한국에서 가졌었다면 일본에 갔을 때는 나 말고도 너무 여러 사람들이 우리 아이의 상태를 알고 있고 그거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식을 잘못 먹는 것만으로 냄새를 맡거나 몸에 묻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위협받는 사람들. 이들은 매일 아슬아슬한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으로 집 밖을 나서고 사람들은 무심히 알아서 조심하라고 말하곤 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의 안전한 사회. 어쩌면 이들의 일상을 나와 내 가족의 일처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는 걸지도 모릅니다.